주진우의 이슈 해설. 팩트 전달과 보수 진영 논리 전파를 위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진우 의원입니다. 오늘은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사법 리스크가 외교 리스크로 비화될 조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이하영 부지사가 대북 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중국에서 송명철, 리원왕 같은 북한 정권의 실세들을 만나서 현금을 전달한 사안이죠. 달러로 800만 불이 전달됐는데요. 스마트팜 사업 비용으로 지금 북한과 경기도가 경협을 한다는 명목의 사업비가 500만 불이 건너갔고요. 300만 불은 더 직접적입니다. 이재명 지사의 방북에 대한 대가로 300만 불이 건너간 사실이 인정이 됐습니다. 2심은 사실심의 최종 재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2심 재판으로서 거의 확정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지금 행태를 보면 결국은 현재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어떤 생각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북한에 꼭 다녀와야 어떤 정치적인 정당성을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북에 대한 대가를 달러를 몰래 갖다 줘서라도 방북하겠다 이런 속내를 내보이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 체제에서 핵심적인 의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얼마 전 보도가 나왔지만 미 국무부에서 이하영 대북 송금 실형에 대해서 아주 강한 경고를 날렸거든요. 대북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라는 경고장을 날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 이제 북한의 핵 개발이라든지 미사일 위협 등과 관련해서 아시다시피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를 결의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유엔의 회원국이라면 누구나 그 대북 제재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은 또 북한에 대해 가지고 독자 제재도 내렸어요. 미국 국내법에 따라서 북한이나 북한 정권의 대리인에게 어떤 거래 관계를 일으킨 경우에 결국은 미국에서 독자 제재로서 미국과는 어떠한 거래도 하지 못하도록 제재 법안까지 만들어 놓은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관련해서 미 국무부가 메시지를 낸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면서도 미국 차원의 어떤 외교 전략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 입장에서 참 이재명 지사로 인해서 굉장히 대한민국 외교가 어려움에 처한 것이 첫 번째는 이게 안보리 제재 결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큽니다. 이거는 지금 지정학적 위치로 북한과 지금 대한민국이 가장 대치하는 거여서 우리나라와 상관없는 다른 우방 국가들도 전부 이 대북 제재를 지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먼저 이거로서 어겼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고요. 그러면 유엔 안보리 아시다시피 이사국에는 중국과 러시아도 있는데 이 중국과 러시아조차도 대북 제재 결의를 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 이행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북한에다가 무상으로 돈을 줬기 때문에 실제로 인도적 차원이 아니라 어떤 북한 정권에 돈을 대는 것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유엔으로 안보리 제재 결의를 위반했다라는 어떤 제소행위가 있으면 이재명 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좀 외교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물론 보통은 유엔에는 회원국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먼저 문제 제기를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가능성이 떨어지지만 미국 자체로 회원국 자격으로 유엔에다가 이 대북 제재 이행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을 미국 차원에서 추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요. 그것도 떠나서 또 미국 정부가 독자 제재를 내렸지 않습니까? 그 독자 제재를 위반했다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모든 달러 관련된 거래를 다 중단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이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달러 관련된 거래라든지 미국 방문 등을 다 금지해버리면 기본적으로 좀 국제적인 망신일 뿐만 아니라 실제 외국에서의 모든 거래는 달러를 기축통화로 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다못해 신용카드로 어디 가서 해외에서 쓰더라도 전부 달러를 기반으로 이게 환전이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실상 해외 활동이 전부 다 멈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특히 이재명 지사의 형사 책임을 떠나서 본인이 이제 관장하던 경기도에서 부지사와 그 소관 해당 국에서 이런 일을 추진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한 외교적 파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엔 안보리 자체에서 제재할 가능성은 중국과 러시아가 아무래도 변수가 되겠죠. 중국과 러시아가 기본적으로 지금은 편을 들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제재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요. 그게 아니더라도 미국의 독자적인 제재에 대해서는 상당히 가능성을 염려하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곧 외교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이게 왜냐하면 너무 명백히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위반한 것이에요. 일체 거래를 못하도록 했는데 무상으로 800만 불이나 줬기 때문에 이게 뭐 북한 정권의 유지 비용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 정부의 독자 대북 제재도 이거 위반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북한의 정권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는 송명철이나 리오남에 대해서 돈이 건너간 것이 사실관계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배경 하에서 미국 국무부의 어떤 이런 경고성 발언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 체제에서 저희 제일 우려하는 것이 주한미군의 철수 문제, 또 주한미군이 철수되지 않더라도 비용 분담 문제에 있어서 지금 상당히 외교적인 역량을 집중시켜서 국익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굉장한 악재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거대 야당의 대표가 실제 북한으로 돈이 건너가는 부분, 대북 제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부분을 주도했다는 것이 사실관계로 확정되게 되면 역시 굉장히 미국과 외교 협상에 있어서 속된 말로 멱살 잡히고 협상하는 택이 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우려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재명 대표가 왜 이렇게 특히 민주당하고 왜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편향적으로 친중을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중국도 물론 외교적으로 저희한테 중요한 국가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친중 노선으로 계속 갈 외교적인 실익이 없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안 결의문에서 심지어 이런 문구까지 썼어요. 가치 외교라는 미명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했다. 이걸 탄핵 사유로 든 것입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했다는 것을 탄핵 사유로 든다는 것은 너무 이건 좀 과도하게 북한, 중국, 러시아를 편드는 게 되는 거거든요.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하며 일본의 경도된 인사를 정부 주요직에 임명하는 정책으로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 위기를 촉발시켰다. 이렇게 지금 탄핵 사유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 비판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탄핵 소추문에서는 스리슬쩍 이걸 빼버렸거든요. 근데 하지만 첫 번째 탄핵 소추문에 나온 것을 보면 이 민주당의 속내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대 야당이고 그 민주당이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그 외교 정책의 일단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점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저번에 이재명 대표의 가장 크게 비판받았던 부분이 중국 그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왜 중국에 찝쩍거리냐? 그냥 쉐쉐 하면 된다. 쉐쉐는 이제 중국말로 감사하다는 그냥 고맙다고 하고 넙죽넙죽 인사만 하면 되지 왜 중국에 찝쩍거리냐는 말로 굉장히 중국의 편향적인 그런 발언을 했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의 관영 매체인 황구시보 등 현지 언론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대서특필을 했어요. 그리고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에서도 이 발언이 인기 검색어 2위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국내에서는 사대주의 논란이 굉장히 커졌던 상황이고요. 이재명 대표가 중국 대사 앞에서 거의 뭐 시립해서 서 있으면서 중국 대사의 어떤 설교 행위를 몇십 분간 듣고만 있어서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냈거든요. 이게 지금 어쩌다 한 번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그 일이 있은 후에 국민 비판이 굉장히 큰데도 2023년도 6월에는 싱하이민 주한 중국 대사 이재명 대표가 한 굴욕 외교 논란이 채 잠잠하기도 전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중국을 방문해서 그 의원들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본인들 명분은 이제 중국을 달래겠다는 명분으로 간 것 같은데, 국민들 눈에는 굉장한 굴욕 외교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의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는 올해 1월 18일에도 새만금의 미래가 중국에 달려있다는 발언을 함으로써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이게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중국몽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았거든요. 이게 지금 외교적으로 이렇게 현재 트럼프 체제가 들어서면 중국과 지금 어떤 패권 전쟁이 벌어질 것으로 다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벌써부터 중국에 대한 그 관세율을 대폭 올림으로써 전쟁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저희가 중심을 잡고 외교를 잘 해야 되거든요. 근데 벌써부터 이렇게 친중 행태가 드러나는 정책을 펼쳐서는 저희 외교적 입지가 너무 고립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더더군다나 거기에 덧대서 북한에게 800만 불을 주는 과정에서 이게 달러를 몰래 바꿔서 전달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두고두고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것이 우리나라 국익과 외교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돼서 그 사법 리스크도 있지만 이것들이 다시 특히 이 북한에 800만 불을 준 것은 현재 시대하고도 좀 안 맞는 얘기거든요. 이게 인도적 목적도 전혀 아니고 북한의 어떤 군사력 증강에 이 돈이 쓰였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이재명 대표 측이나 이하영 부지사 측에서는 이거를 몰래 할 생각이었겠죠. 하지만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다 어느 정도 규명이 됐고, 1심 재판을 지금 진행되니까 이재명 대표 측도 이 리스크를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심 재판을 어떻게든 뒤로 밀어보기 위해 가지고 그 재판장을 상대로 해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 재판을 끈다고 능사가 아닌 것이 이미 2심까지 사실관계가 확정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재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해설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진우의 이슈 해설